지난 영상에 이어서 2011년 미국이 치솟은 금시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은 2011년 9월 21일부터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중앙은행이 직접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채권을 사서 금리를 조절하는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 국채를 팔아서 단기 금리는 올리는 희귀한 공개 시장 조작 방식입니다. 당시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실시 배경을 발표하면서 장기 금리를 내려 투자를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윗돌을 빼서 아래에 박는 임시 방편으로서 시장 전체로 볼 때 유동성이 늘지 않아서 경기 부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장단기 금리 차를 줄여서 금리 역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 부양론자들조차도 이 정책의 무용론을 질타할 정도로 혹독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목적은 장기 투자 유도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연준의 타겟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미국 국채의 단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자 한 푼 벌어들이지 못하는 금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단기로 투자만 해도 이자를 준다는데 굳이 금에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책 실시 이후에 금 시세는 수직 낙하해서 며칠 만에 금값은 온스당 1900달러에서 약 1600달러대로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금값도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연준이 보여준 것이었죠. 두 번째로 미국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작한 지 딱 이틀 뒤인 2011년 9월 23일 금 선물 시장에 대한 2차 공격을 합니다. 금과 은의 선물 거래 증거금을 각각 21%와 16% 인상을 해버립니다. 선물 거래 시에 증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파짓을 해 놓아야 하는 목돈인데 그 금액을 인상함으로 해서 당연히 선물 거래를 주저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금값은 일주일 사이에 또 10%가 폭락합니다. 특히 금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보통 헤지펀드들은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금에 투자를 하는데 증거금을 21%나 올리면 레버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선물을 일부 팔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롱 포지션을 없애버리면 매도가 되기 때문에 금 가격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2011년에 조지 소로스가 막대한 손해를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라는 말이 금과 옥조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JP모건은 금 대신에 은 매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등 외환 보유고 대국들은 미국 국채보다는 금을 선호했습니다. 중국은 대놓고 달러 자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미국에 대항했고 미국은 이를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은 금값에 치명적인 단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기로 합니다. 자, 세 번째로 2012년 6월부터 2670억 달러 규모로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미국은 실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수요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유럽의 재정 위기와 맞물려서 2012년 12월부터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실물금에 대한 인도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의 금 보유량은 4개월 사이에 보유분의 27%나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줄어드는 금 재구분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 4월 12일 금값의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번째, 2013년 4월 12일 뉴욕 상품 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갑자기 금 100톤짜리 매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쏟아진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덮쳤고 금 시세는 대폭락을 합니다. 여기에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시장이 안정을 찾을 무렵쯤에 다시 한 번 더 300톤의 물량이 또 쏟아집니다. 이때 물량이 2012년 세계 금 생산량의 11%에 이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온스당 1520불 정도 했던 금 시세가 장 마감 때쯤에는 1476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날 하루 거래된 금만 무려 11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넘기고 나서 바로 월요일 4월 15일 날 아침부터 전주의 금요일보다 더 큰 물량이 쏟아집니다. 오전 금 시세가
100달러 이상 밀리면서 온스당 1,400불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러한 거대한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기관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금과 은의 선물 거래 증거금을 18.5%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이때 장마감 시 금 시세가 1361달러였습니다. 이후로도 연준으로 보이는 세력의 대량 투매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에 놀란 금 투자자들이 금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으며 연준과 맞서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라 판단했는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금값은 금 시세는 지지부진하게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힘을 한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한때 온수당 1900달러를 넘어섰던 금 시세는 2015년 12월에 반토막 정도 되는 1050달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대한 자금을 풀기 전까지 금 시세는 한동안 1100달러에서 1400달러대의 밴드 안에 갇혀서 가격이 박스권 안에 박힌 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돈이 상상 이상으로 풀렸으며 금값이 밴드를 탈출해 2,000불을 돌파하고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고 필요하면 억눌러 왔다는 것이 금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신 분이라면 알고 있는 정설입니다. 이쯤에서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드는 것이 유사시에 종이금을 실물금으로 인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금 실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8,133.5톤의 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 나라가 미국 연준에 맡겼던 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베네수엘라에서의 금 인출에 이어서 2014년 네덜란드가 122.5톤의 금을 미국으로부터 인출해 갔으며 독일 역시 2016년 미국에 맡긴 금을 환수하고자 했으나 미국이 반대해서 2017년에 300톤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터키가 200톤의 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전이되어서 금 선물 시장의 현물 인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선물 가격 금 시세를 폭락시켜서 금값이 싸졌을 때 시중 골드바의 인도가 몇 달씩 밀릴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는 이유도 사실 그들에게 실물금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2024년 초 현재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국제 금 시세는 2,040불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미국 연준은 금값 폭락을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